여러분, 경상수지가 10월에 또다시 적자가 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8월에 경상수지 적자액이 30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8월이라는 그 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 4월은 원래 8천만 달러의 적자가 났는데 4월 이때는 적자가 날 수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말하면 배당을 받아서 그 배당을 해외에다 다 보내니까 자기 본사로 보내니까 4월은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8월이 적자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일반 달이고 8월은 수출을 많이 하는 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8월이 30억 5천만 달러의 적자가 났다는 것은 결국 10월에도 적자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 저는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9월의 경상수지 한번 보세요. 9월의 경상수지. 9월의 경상수지를 보면 16억 1천만 달러예요.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2021년 9월은 어떨까요? 2021년 9월은요. 저거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많으냐? 1년 전 9월에서는요. 105억 1천만 달러였어요. 105억 1천만 달러. 16억 1천만 달러면 7분의 1 토막이 난 거네요. 7분의 1 토막. 다시 말해서 작년 대비 경상수지가 9월에 7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월에는요. 10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이게 평달에 지난 7월에 10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올렸는데 8월에 곧바로 30억 5천만 달러의 적자가 난 겁니다. 9월에 16억 1천만 달러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숫자예요. 그럼 10월에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야, 이건 충격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수출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면 안 됩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토 안에서 국경 안에서 다른 나라에서 오고 가고 다른 나라들과 오고 가고 하는 모든 돈을 말하는 건데 이게 적자면 달러가 그만큼 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1월에서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경상수지 현황을 보면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년에 비하면. 현재까지는요. 241억 4천만 달러의 흑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241억 4천만 달러라는 숫자도 말입니다. 예년에 비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예년에는 얼마였느냐? 674억 1천만 달러. 674억 1천만 달러. 그러면 432억 7천만 달러나 감소한 숫자죠.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저는 그래서 위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10월에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가 날 수 있는 요소들이 아직도 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상품수지가 이게 흑자 규모가 4억 9천만 달러예요. 굉장히 적죠. 상품수지라는 것은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역수지 할 때는요. 우리가 상품을 해외에다 팔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거의 수지가 무역수지입니다. 상품수지는 이 수지에다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해외로 물건을 파는 거에다가 해외 공장에서 해외로 파는 것 이걸 포함시키는 겁니다. 해외 공장에서 해외로 파는 것을 포함을 시키면 이게 상품수지가 되는데 이 상품수지가 4억 9천만 달러 흑자에 거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낮다는 거죠. 저는요.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월은 만만치 않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상품수지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 여러분 1월 달은 좀 적었습니다. 6억 7천만 달러. 1월이 수출이 적잖아요. 그러나 2월에는 42억 7천만 달러의 흑자. 3월에는 56억 4천만 달러. 올 들어 최고의
상품 수지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29억 5천만 달러, 27억 4천만 달러, 6월에는 35억 9천만 달러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7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마이너스 11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더니 8월에 마이너스 4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9월에 겨우 4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10월에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상황이 충분히 됩니다. 왜냐고요? 세계 무역이 신찮잖아요. 세계 경제가 진짜 신상치입니다. 여러분,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1,500대로 하락했잖아요. 1,500대. 상하이 컨테이너 물량 지수가 보통 5,000대를 기록해 올 천만 하더라. 5,000. 그만큼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지금은 1,500대면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 더 났잖아요. 그 물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비춰보면 말입니다. 10월에도 만만치 않겠다. 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되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서비스 수지가 마이너스 이게 3억 4천만 달러나 됩니다. 서비스 수지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해외 나가는 거예요. 해외 나가는 거. 해외 엄청 나가거든요.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월등하게 많으니까 이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적자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려고 하면 눈치를 봐야 돼요. 해외 가서 돈 써서 눈치 안 봐도 돼요. 게다가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간다고 하잖아요. 제주도 가느니 차라리 홍콩 간다고 하잖아요. 제주도 가느니 차라리 동남아 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주도가 그만큼 물가가 비싸졌고 여기에다가 폭리까지 취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본원소득 수지 이게 본원소득 수지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해외 어떤 공장에서 임금 받아서 국내로 들어오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지분 내가 투자했는 거 소득 난 거 갖고 오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18억 4천만 달러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이전 소득 수지 이것은 이제 해외에 있는 자식이 국내에 있는 부모한테 용돈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게 부모한테 용돈을 지금 많이 안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외에 있는 자식이 내 걸 받아간다는 거예요. 내 걸 받아간다. 3억 8천만 원짜리 만 원이 적자니까. 옛날에는 해외에 있는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을 줬는데 반대로 요즘은요. 국내에 있는 부모가 해외에 있는 자식한테 용돈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소득 수지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경상수지는 올해가 진짜 불안하다. 올해 370억 달러의 어떤 경상수지 흑자를 낸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물음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대중 경제 수지가 계속 적자거든요. 10월에도 12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9월에 6억 8천만 700만 달러를 깜짝 흑자를 냈지만 지금 5월부터 내리 4개월 적자였고요. 10월에 다시 적자였습니다. 11월에 다시 적자가 될 것은 뻔합니다. 왜냐고요? 중국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가. 중국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부동산을 위시해서 중국 경제 전체가 지금 무너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10월에도 우리 경상수지는 심상치 않다. 적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니까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나쁜 소식이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이 폭락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표가 이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폭락할 수 있는 지표인가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이나 런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들어온 뭉칫돈들이 시중에 풀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게다가 미국의 중간선거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오니까 좀 이게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고 펀더멘탈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